쌍풍 리턴은 몰상식의 극치로 악화된 슈퍼 갑질의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집안 다툼이 낱낱이 드러나서 정말 부끄럽고 아주 참담한 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저 때문에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이 또한 제 부덕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통진당 해산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덕을 봤다는 이야기 많았습니다. 덕을 본 사람이 바로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머리 못 깎는 포청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입니다. 이동영 차장. 네. 자, 보시면 통진당 해상 논란 여러 가지 자신의 갑질 드러나면서 조현아 전 부산장도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글쎄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이게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냐?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쉬쉬하고 있는지 이상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되게 궁금하고 또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발언 중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처남이 특혜를 입었다면 사죄 드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맞지가 않죠. 이미 법원에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청탁에 알선에 의해서 처남이 취직을 했고 8억 넘는 돈을 챙겨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전제 조건을 단다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자세가 벌써부터 엿보이거든요. 이거 제3자를 통한 뇌물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한다면 도대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고소고발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으면 검찰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문제이고요. 여야를 떠나서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판에 이런 과거 일이라 하더라도 이 액수가 작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지위가 낮습니까? 그렇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인데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통진당 해산 결정이 금요일에 나서 그렇지 이거 쭉 갈 문제였는데 초인종 울렸습니다. 시청자 의견 바로 받아보죠. 조수진 차장에게 질문드리죠. 문희상 위원장에게는 적용되는 혐의는 뭡니까?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조사할까요? 네. 예리합니다. 예. 우선은 지난주에 서울 남부지검의 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발된 혐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네, 혐의. 공직자윤리법.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처남의 취업을 청탁을 하고 처남이 급여를 받도록 한 거. 이거 공직자의 처신 대단히 잘못됐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두 번째, 검찰이 지금 문희상 위원장에게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겠다라고 검토한 법률이 바로 형법 130조에 규정되어 있는 제3자 뇌물공여 문제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 왜냐하면 이 제3자 뇌물공여라는 것은 어떤 제3자에게 뇌물을 청탁하는 그런 혐의인데요. 이 제3자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월급을 받은 시점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2년 10월까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까지 돈이 오고 간 때부터 7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뇌물공여 혐의는 청탁과 함께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서 입증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립니다만 검찰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불체포 특권은 바로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런 건데 이 고발인들이 있기 때문에 피고발인, 그러니까 문희상 위원장이 고발을 당했거든요. 검찰은 문희상 위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내 얘기를 조수진 차장에게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사실 야당만 꼭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포청천 이미지 좋았는데 당내에서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별다른 얘기가 없고 만약에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야당 탄압 아니냐 이렇게 액션을 취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희상 위원장의 혐의가 드러난 것은 바로 법원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네. 검찰이 어떤 자체적으로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판결문에 적시가 명확히 돼 있다는 점에서 야당 탄압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야당의 가장 큰 제1 덕목, 무기,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헤어나기 어렵고요. 예. 또 만약에 여권의 실세가 그랬다면, 이런 혐의가 드러났다면 지금 야당 어땠겠습니까? 예, 전직 한 검찰총장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뭐라고 합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만약에 이런 여권 실세의 혐의를 알았다면 대한항공 특검하자, 아마 그런 주장까지 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려면 비판받지 않을 수 있는 당당한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문희상 위원장이 아마 거취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고심하고 있습니까? 고심을 안 할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비상시국입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명칭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의 어떤 입장으로서 이 비상시국에 있는 이 야당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그러면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수진 차장이 봤을 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는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2월 8일 전당대회가 있습니다만 예. 내년 2월 8일까지 그렇다면 당을 누가 운영하란 말이냐. 물론 문희상 위원장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장이 흔들려서는 그렇죠. 2월 8일까지 절대 못 끌고 갑니다. 버틸 그리고 수가 없겠죠. 그때까지 현상 유지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머리 못 깎고 있는 중인 포청천 문희상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해봤습니다.